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별의 진화 단계 중에 원시성과 주계열성 단계까지 했었는데, 일단 내용을 먼저 그 내용을 하기 앞서서 HR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했었죠. 그래서 HR도라는 것은 가로축은 온도 관련 요소를, 그리고 세로축은 광도, 밝기 관련 요소를 넣어서 별들의 위치를 표현해서 별들의 특성,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집단을 이루고 그들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별의 집단을 보게 되면 일단 주계열성과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일단 주계열성이 되기 전에 원시별, 원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표면온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보면 아주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주계열성이 되고, 자, 주계열성은 자, 전체 진화 단계 중에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9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란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좀 더 진화하게 되면 적색을 띠고 있는 큰 별인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질량이 더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초거성까지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의 질량 작은 별들의 마지막 단계가 백색 외성, 흰색을 띠고 있지만 크기는 작은 외소한,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물론 여기 HR도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질량 큰 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까지 이렇게 진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원시별이 자, 주계열성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건데, 실제로 어떤 공간상 이동이 아니라 HR도상에서 어떤 성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주계열성, 자, 별들 보게 되면 오른쪽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계열성이 된다는 것은 자, 왼쪽 아래로 거의 내려가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간다면 왼쪽,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증가하는 거고. 자, 그리고 현재 보면 광도 자체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광도는 감소한다는 거지. 자, 표면에서 증가하는 것. 이 원인은 뭐냐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서 현재 우리 중심부에서 수수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 단계가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되는 거고, 수축을 했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광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온도는 어느 정도 증가를 했지만 크기가 아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감소에 의해서 광도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원시별. 자, 원시별은 기본적으로 별이 최초에 만들어진 모습이 될 건데, 성운이 중력 수축에서 되는 것이다. 성운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가스와 먼지가 특히 많이 모여 있는 영역으로 이들의 수축에 의해서 되는 건데,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현재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열과 빛이 발생을 한다. 빛은 방추에서 빛을 내게 될 것이고, 열이 바로 온도를 올리는 요소를 지칭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별의 온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표면 온도는 거의 3000K까지, 그래서 검붉은색을 띠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이 3000K보다 월등히 더 높습니다. 어쨌거나 중심부는 표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온도가 증가되게 되는데, 자, 이 온도가 거의 1000만 K까지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자,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별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주계열성이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 수소가 뭉쳐가지고 하나 헬륨을 만드는데, 4개 수소가 1개 헬륨보다는 약간 더 질량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 차이만큼이 바로 에너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등가 원리, E는 mc제곱, C라는 것은 바로 광속이었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광속을 의미하는 거였다. 자,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 관계에 있음을 표현하는 건데, 어쨌거나 4개 수소가 1개 헬륨이 될 때 4.03에서 4.003으로 이렇게 질량이 감소하면서 이 감소한 질량만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실제 우리가 말하는 별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 주결성은 특히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데, 자, 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힘의 관계에서 평형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었죠. 그래서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열을 생성한다. 그럼 열에 의해서 팽창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은 팽창한다는 말은 바깥으로 미는 것. 이게 바로 내부 압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건데 이거는 안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겠지.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였지. 자, 그리고 이 주결성은
여러 단계 중에 가장 많은 기간 차지한다 그랬는데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관측되는 별 역시 대부분이 주계열성 별이 되는 거였지. 자, 주계열성 내에서 특징이 질량이 커지면, 질량이 증가하면 자, 크기도 당연히 커지는 거고, 자, 그리고 표면 온도도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크기와 표면 온도, 반지름과 표면 온도는 바로 광도를 결정하는 요소지. 그래서 크기 크고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보면 광도도 높아지는 거였지. 자, 근데 질량이 클수록 자, 이 광도란 것, 빛이란 것은 현재 보면 질량의 거의 3승, 4승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방출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건 에너지 소모율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 소모율이 아주 큰데, 아주 커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량이 2배가 됐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소모율은 거의 뭐 8이나 16 이 정도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별의 수명은 짧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의 수명이 짧다 그 말은 진화 속도가 아주 빠르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쭉 배웠었는데 자, 오늘 새로운 내용 좀 하겠습니다. 자, 주결성 다음 단계가 바로 적색거성입니다. 적색거성. 말 그대로 적색을 띠고 있는 큰 별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적색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그만큼 표면 온도가 낮다 그 말이지. 일단 거성 크게 크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태양의 거의 수십 배 크기입니다. 태양. 우리 태양 역시 진화를 하게 되면 우리 태양은 지금 주결성 단계인데 역시 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적색 거성으로 수십 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야. 그래서 적색을 띠고 있는 거지. 온도가 가장 낮은 색깔이잖아. 자, 그래서 붉은색을 띈다 그랬고 그렇지만 거성 크기가 아주 큽니다. 크기가. 자, 원래 광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표면 온도와 크기였지. 근데 표면 온도는 낮지만 아주 크기가 크기 때문에 광도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결성 흔적 HR 도상에서 오른쪽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만큼 광도가 크기 때문에. 세로축은 광도잖아. 그래서 온도는 낮지만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광도는 크게 나타난다. 자, 또 볼 수 있는 게 중심부의 H가 고갈됐다. 자, 원래 적색 거성의 앞 단계가 바로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 적색 거성이라 칭하는데 원래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애가 바로 주계열성 있잖아. 근데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통해서 다 He, 헬륨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제 수소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가 다 고갈됐다는 말을 쓴 겁니다. 헬륨으로 다 바뀌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중심부에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원래 주계열성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통해서 일어나는 에너지, 발생하는 에너지 바로 열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생긴다고 그랬어. 근데 어쩌나 질량관이니까 중력이 생기는데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서로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였죠. 근데 에너지 생성을 더 이상 못할 거야. 왜냐하면 수소를 다 써버려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중심부에서 열 생성하지 못할 거니까 이 내부 압력은 작아지겠죠. 열 생성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였지만 수소를 다 써버리면 이들 더 이상 내부 압력이 약해질 거니까 열 생성이 안 됐으니까 내부 압력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중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자, 그러면 바깥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과 중력 중에 자, 중력이 더 커졌다. 그럼 중력은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축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특히 중심부에서 집중력으로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심부에 수축이 일어난다. 자, 근데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수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중심부라는 바닥을 향해서 물질들이 어찌 보면 낙하라는 거하고 똑같죠. 수축이라는 것은 중심부라는 바닥을 향해서 물질들이 낙하하는 것과 똑같을 거니까 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 에너지가 다시 열이나 빛을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 중심부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현재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까지 도달하면, 자, 1000만이 아니야, 1억이야. 원래 1000만 하면 우리가 주계열성이 현재 단계였잖아. 자, 근데 좀 이거는 1억 K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1억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 다음 단계인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입니다. 헬륨 핵,
헬륨을 재료 삼아서 이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3개 헬륨을 뭉쳐가지고 자, 탄소 C, C는 여기서는 탄소죠. 탄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참고로 헬륨이 2번, 탄소가 6번이거든. 원소 번호가. 자, 그래서 3개 헬륨을 뭉쳐서 하나의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질량수가 한 개 헬륨은 질량이 4고 탄소 같은 게 질량이 12거든. 그러니까 4가 3개면 12가 되는 거지. 참고로 원래 수소가 1몰이 있으면 뭐 6.02 곱하기 15, 23승계인데 1몰이란 개수만큼 있으면 1g이 된다. 그래서 질량수가 1이란 거야.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다는 거고 어쨌거나 3개 헬륨이 뭉치게 되면 한 개 탄소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모든 핵융합 반응이 다 마찬가지야. 뭐냐면 작은 원소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원소를 하나 만들 건데 질량은 작은 애들 총합이 좀 더 큰 원소 만든 이 큰 원소보다 질량이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매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작은 애들 뭉쳐가지고 큰 애를 만들 건데 작은 애들의 총 질량이 큰 애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매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 델타 M처럼 질량 차이가 계속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 질량 차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모든 핵융합 반응은 작은 애들을 뭉쳐가지고 큰 원소를 만들 건데 작은 애들의 모든 질량 합 그리고 만들어진 원소의 질량 합 그 두 개 중에 반응 전 단계인 작은 애들의 질량 합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질량 감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질량 감소만큼이 에너지화 되는 거지. 모든 핵융합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심부에는 주결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뀐 상태죠. He2라는 헬륨으로 다 바뀐 상태야. 자, 그럼 이 중심부는 자, 중력 추축에 의해서 1억 K까지 도달했어. 1억 K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헬륨을 뭉쳐서 탄소를 바꾸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1억 K 이상이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거의 75% 정도 돼. 그러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 수소니까 이걸 재료 삼아서 만든 별 역시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수소는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헬륨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중심부에는 수소가 없지만 별 나머지 영역에는 아직도 많이 수소가 존재하는 거지. 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별 내부에 이렇게 수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중심부 외에. 자, 근데 또 하나 더. 자,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죠? 그럼 중심부가 1억이면 좀 더 벗어난 외곽층들은 뭐 1억 K까지는 안 되겠지만 수천만 K를 가지겠지. 맞습니까? 중심부는 1억이지만 그 주변에는 1억까지는 안 되지만 수천만 K가 될 거야. 특히 바로 중심부 주변 영역 이걸 뭐라 부르냐면 어쨌거나 수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껍질이란 말을 씁니다. 아직 수소가 남아있으니까 수소가 둘러싸고 있는 거지. 수소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은 지금 1억 K까지는 안 되지만 수천만 K가 될 거야. 바로 1000만 K 이상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 여기 수소 껍질에는 중심부가 아닌 영역에는 수소가 남아있지. 수소가 존재하고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야. 1000만 K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였잖아. 수소라는 재료가 있고 온도 조건이 1000만 K 이상이야. 그럼 역시 이것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중심부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는 1000만 K 이상 되는 영역에서는 바로 이 중심부의 주변 영역이 되겠지. 이걸 우리가 수소 껍질이라 하고 이 영역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더라.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건데 이걸 좀 글로서 표현할게. 자, 외곽부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 이거 수소 껍질을 말합니다. 외곽부 수소란 말은. 자, 그래서 중심부 바깥 영역인데 여기를 우리가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자, 우리가 껍질 각자 한자로 껍질 각이란 말이 있잖아. 각. 우리 그래서 지구 껍질을 지각이라 그러지. 그래서 수소 껍질을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수소 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수소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지역은 1억 K까지는 안 되지만 1000만 K 이상이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으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또 다른 말로 연소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태워진다 그 말이지. 실제 수소가 핵융합 통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생긴다, 열이 생기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울 때 열이 발생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연소란 말을 쓴 거야. 어쨌거나 이 반응 자체를 우리가 연소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그래서 수소 연소, 수소 껍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자, 근데 자, 이놈들에 의해서 외곽부가 팽창을 합니다. 중심부와 별개로, 자, 이런 거야.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 몸에서 막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패딩 옷을 입고 있어. 패딩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패딩에서 안에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팽창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겉부분 봤을 때 겉으로 몸체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에너지 발생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수소 껍질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그 주변 영역이 바로 외곽층들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기가 아주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크기가 아주 커지는데 자, 크기가 커진단 말은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잖아. 표면적이 넓어진단 말은 열이 방출될 수 있는 면이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표면 온도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2배가 됐어. 크기가 2배가 됐어. 근데 면적은 제곱으로 비례하죠. 자, 크기가 2배가 되게 되면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지. 그 말은 열이 나갈 수 있는 면적이 4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표면적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열을 많이 생성했더라도 표면적이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열 방출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란 말은 온도가 가장 낮은 거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적색 거성 거의 끝단계를 말합니다. 질량이 작은 별이, 자, 특히 질량 작은 별들이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보면 아까 탄소 핵이란 것은 이거죠. 뭐냐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었을 때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헬륨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량 작은 애들은. 거의 탄소에서 끝나.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거의 끝이야. 자, 주변은 아직 뭐 수소가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질량이 작은 별의 내부 구조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은, 자, 이건 뭐냐면 주계열 이후의 진화 경로인데, 자, 이겁니다. 원래 주계열 다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색 거성이잖아. 자, 적색 거성은 HR 도상에서 오른쪽 위쪽의 영역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저 지금 15M이나 4M이나 1M이나, 그러니까 15태양 질량, 4태양 질량, 1태양 질량, 각각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동 경로를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HR 도상에서.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 오른쪽 위가 바로 현재 적색 거성이지. 자, 그러면 자, 서로 다른 질량 애들이 자, 이동 경로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오른쪽 위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위로 이동한단 말은 일단 오른쪽 갔단 말은 표면 온도는 감소한 거고 그리고 위로 갔단 말은 광도가 증가된 거지. 자, 그러면 원래 광도라는 것은 표면 온도와 크기에서 결정되는데 온도는 감소했지만 광도가 증가했단 말은 크기가 아주 많이 증가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바로 적색 거성 큰 별이 되면서 표면 온도는 내려갔지만 현재 보면 광도 자체는 증가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런 변화경을 가진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자, 이제 적색 초거성. 자, 적색 초거성은 질량이 큰 별들의 진화 단계까지 거치게 되는 애들이 일단 적색 초거성까지 됩니다. 자, 적색 초거성은 태양의 수백 배 크기를 가집니다. 아까 적색 거성은 수십 배라 했잖아. 근데 이들은 질량 크기 때문에 현재 태양의 수백 배 크기까지 가진 애들입니다. 태양보다 질량 큰 별들의 진화 과정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중심부에 철까지 형성 가능하다. 자, 중심부에서 철까지 형성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 내부에서 어떤 다른 원소를 만드는 건 바로 핵융합 반응이지. 핵융합 반응. 근데 핵융합 반응은
작은 원소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원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작은 수소라는 놈을 뭉쳐서 그 다음 단계는 헬륨을 만들었지. 헬륨을 뭉쳐서 좀 더 큰 탄소를 만들었지. 이런 과정은 산소, 마그네슘, 그리고 산소, 그러니까 또는 뭐 규소, 여러 원소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애들을 이런 과정 거쳐서 핵융합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과정 거쳐서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철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철이 참고로 원소 번호가 몇 번이냐면 철은 26번입니다. 근데 지금 원소 번호가 100번 이상 있는 애들도 있거든. 그 말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어쨌든 우주 공간에 원래 우리 우주 공간에는 원래 최초의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당장 우리 지구에도 수소와 헬륨 외에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를 하잖아.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철까지는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6번까지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별의 진화 단계 중에 질량 큰 애들이 마지막에 폭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요.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그 과정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라는 과정 거쳐서 만들어진 건 철까지만 가능해. 26번까지만. 그래서 26번 그 위로 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철 같은 경우에 아까 원래 자, 핵융합 반응은 작은 놈들을 뭉쳐서 큰 놈을 만들지만 반응 전과 후를 따져봤을 때 질량의 총 질량은 오히려 질량이 자, 반응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질량이 더 작다 그랬지? 그래서 그 질량 차이만큼이 바로 에너지가 된다 그랬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자, 다음 핵융합 반응 단계가 거듭될수록 계속 질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철까지. 그래서 철이 가장 실제로 보게 되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핵융합 반응 단계를 거칠면 거칠수록 좀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왔으니까 그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빠져나간 상태였지. 그래서 철이 가장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가장 낮은 상태예요. 이건 차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철까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을 좀 하시고.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적색 초고성 마지막 단계까지 다 간 애들은 내부에는 철이 있고 그 다음 규소,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이렇게 층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자, 중심부에 철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애입니다. 네, 끝난 거지.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 끝나게 되면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맥동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철까지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핵융합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만들어내면서 내부 압력이 생기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 균형이 깨지겠지. 정역학적 평형이 유지되지 않겠지. 그럼 뭐합니까? 내부에서 에너지 못 만들면? 수축하는 거지. 근데 수축할 때 수축만 또 무한정하잖아. 뭐냐면 이런 거 똑같아. 봐봐, 우리 고무줄이 있어. 내 고무줄이 쭉 늘어뜨려놨는데 내가 고무줄을 딱 당겼어. 당기면 탄성력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근데 내가 이 고무줄을 당겨서 탁 놔버리면 원래 상태 딱 가서 딱 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진동을 하죠. 반발력에서 위로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고 출렁거리는 흔적 보면 그런 진동을 하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자, 무한정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하게 되면 다시 온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온도 너무 올라가면 다시 또 팽창합니다. 또 팽창 많이 하게 되면 또 온도 내려가면서 다시 또 수축을 해. 그래서 수축과 팽창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주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내부 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크기도 변하고 표면 온도도 변한다. 크기와 표면 온도가 변한다는 말은 바로 광도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계를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기적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광도가 변하겠지. 그래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변한다고 해서 맥동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도 필요 없어. 그릴 필요 없다. 참고로 이 과정은 우리 교육 과정에는 언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인 맥동 변광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 그 뒤에는 중심부는 수축에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외곽층은 수축 팽창 반복하다가 이 외곽층, 이 껍데기층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중심부를 수축해서 모이게 되고 외곽층은
무한정 팽창해서 퍼져나가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애가 뭐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 그리고 중심은 모여있는 애가 바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는 애는 바로 질량이 특히 작은 애들이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질량 작은 별의 마지막 단계야. 자, 그러면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행성상 성운의 모습인데, 행성상 모양 상자야. 멀리서 보면 행성의 모양처럼 생겼다 그 말이지.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 둥근 거지. 자, 그렇지만 이 중심부에는 하얀 애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얀 점이 백색 외성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성운이 행성상 성운. 자, 다른 그림에서도 중심부에 이거 백색 외성이 있죠? 주변에 행성상 성운이 있고, 역시 중심에 백색 외성이 있고 주변에 백색 행성상 성운이 있고. 자, 그러면 이것만 좀 정리하고 끝낼게. 자, 백색 외성. 백색. 그 말은 흰색이라 그 말이죠. 외란 말은 왜소하다, 작다 그 말이잖아. 자, 이놈은 중심에 남아있는 잔해가 다 수축해서 모여있는 애야. 그래서 수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하지 않습니다. 자, 백색이기 때문에 흰색이기 때문에 거의 10,000K 정도가 돼. 그래서 어느 정도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지. 그렇지만 흰색이라서 10,000K 정도 되지만 참고로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질량은 거의 태양과 유사한데 크기는 거의 지구 크기밖에 안 돼. 그래서 표면 온도는 어느 정도 높지만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광도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HR도상에서 가운데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는 거지. HR도상에서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하나 더 볼게. 자, 아까 질량이 거의 태양과 유사합니다. 물론 물론 질량 작은 애들은 태양보다 좀 더 작아지겠지만 질량이 실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크기는 거의 아까 지구 크기라고 그랬고 질량은 태양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더 작습니다. 그래서 0.5에서 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0.5나 거의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질량의 분포는 태양 질량의 1.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1.4보다 커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야. 백색 외성이 아니라 좀 더 질량 큰 애의 진화 단계인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로 바뀌는 겁니다. 어쨌거나 질량이 작은 애들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백색 외성이 되는데 그들은 역시 그래도 크기가 아주 작고 질량이 아주 크다. 그래서 밀도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밀도가. 자, 그래도 하나 더. 자, 초거성 단계에서 또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이미 벌써 핵융합 반응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 하지가 않아. 그리고 더 이상 수축도 안 한다 그랬죠? 수축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핵융합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수축이나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을 안 한다 말은 자, 수축도 안 한다 그랬죠? 이놈은 이제 점점 열만 방출하면서 냉각돼 갑니다. 지금은 수축해가지고 거의 10,000K까지 흰색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이 10,000K에서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온도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온도를 가지니까 보이는 건데 온도가 낮으면 안 보이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빛을 내지 않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흑색으로 변한다 그 말이지. 안 보인다 그 말이야. 흑색 외성으로 되더라. 자, 그리고 이 백색 외성은 질량이 작은 별들의 진화 단계라고 그랬어. 마지막 과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질량 작은 별의 마지막 과정. 적색 거성 다음 단계인데 자, 적색 거성은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심부에는 대부분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헬륨이 탄소로 바뀐 거지. 그래서 대부분 탄소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마지막 행성상 성운. 좀 전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두 개가 분리된 거죠. 질량 작은 별의 마지막 단계. 자, 행성상 성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운인데 별 외곽 부분이 수축과 팽창 반복하다가 그 외곽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가는 거지. 이걸 바로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한다.